텍사스주의 한인 상권 밀집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한인이었습니다. 플로리다주 주택가에서도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일가족 3대가 몰살당했는데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인근에서도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경호에 잇따라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 차기 회장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선을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텍사스주 달라스 인근의 대표적인 한인 상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60대 한인 남성으로 비즈니스 관계에 있던 지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텍사스주 캐롤턴의 K타운 플라자 인근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격으로 현장에 있던 2명이 목숨을 잃었고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H마트 쪽으로 도주하던 69세 남성 한성호 씨를 추격 끝에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의 사망자와 부상자 등 피해자 5명 전원이 한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캐롤턴 지역은 달라스 북부의 신흥 한인타운으로 평소 한인 유동성이 많아 달라스 지역 한인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플로리다주 플랜트시티의 한 주택가에서 4개월 된 영아를 포함해 일가족 3대가 총격으로 몰살당하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새벽 3시 45분쯤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플랜트시티 주택가 인근 길거리에서 총에 맞은 28살 여성과 4개월 된 유아, 4살 어린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현장에서 숨졌고 28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셋째 아이는 화를 면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약 1마일 떨어진 집에서 아이들의 외할머니인 55살 여성 역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역 주민들에게 문의한 결과 사건 발생 이틀 전 가정 불화로 경찰이 출동했었고 사건 전날 밤 한 남성이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큰 가방을 든 채 목격됐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2집 사이를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인근 CCTV를 확보해 조사 중으로 용의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만찬장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채 열흘도 안 돼 대납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무장 괴한이 경호 요원이 쏜 총을 맞고 검거됐는데요. 백악관이 일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경호 요원의 지시에 따라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서둘러 대피합니다. 백악관 인근에서 총성이 울린 직후입니다. 현지 시각 그제 오후 3시 반쯤 워싱턴 기념탑 부근에서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거동 수상자를 발견했습니다. Upon making contact, that individual fled briefly on foot, withdrew a firearm, and fired in the direction of our agents and officers. They returned fire and engaged. 총격을 당한 용의자는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주변에 있던 10대 한 명도 다쳤습니다. 총격전이 진행되는 동안 백악관은 일시 폐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 중이던 기업 행사는 중단 없이 진행됐습니다. I'll point out that not long before this shooting occurred, the Vice President's motorcade did transit through this area. 지난 2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 마러라고 리조트에 무장한 20대 남성이 침입했고 지난달 말엔 무장한 30대 남성이 백악관 만찬장 침입을 시도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 경호에 잇따라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흉기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브로드웨이 극장가, 관람객과 관광객이 몰리는 중심지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충격이 더 큽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3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뉴욕 경찰은 지난 4일 밤 11시 30분쯤 웨스트 43번가 식당 버거앤 라브스터 앞에서 39세 남성이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린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출신으로 알려진 피해자는 인근 벨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브로드웨이와 6번가 사이 뮤지컬 공연장이 밀집한 극장과 한복판으로 뮤지컬 앤드 줄리엣이 공연 중인 스티븐 손드하임 극장에서 불과 몇 걸음 거리입니다. 경찰은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 3명이 사건 직후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근 폐쇄회로 카메라에 언쟁 장면이 포착됐지만 범행 순간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 3명을 추적하는 한편 목격자나 관련 정보가 있을 경우 익명 제보전화 1800-577-TIPS 숫자로는 847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캘리포니아 유가가 유례없는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휘발유 7달러, 디젤은 9달러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6달러 13센트, LA는 6달러 20센트를 돌파했습니다. 1년 전보다 1달러 45센트나 오른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전쟁으로 공급 부족이 계속될 경우 휘발유는 7달러, 디젤은 9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앞으로 1년이 넘는 60여 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돼 운전자들의 고통은 내년 여름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마더스데이를 맞아 LA 한인타운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김범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준비한 오늘 행사에는 한인 어르신과 주요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주최 측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함께 즐기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나이듦이나 또 힘없고 소외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셀러브레이트하는, 축하하는 그런 공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이제 다 같이 즐기시는 그런 마더스데이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무대에서는 시니어 센터 하모니카 앙상블 연주와 오카리나 연주, 판소리와 태극권, 그리고 댄스 공연 등 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의를 통해 배운 한인들의 공연이 이어졌고 한인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따뜻한 점심도 제공됐습니다. 센터 측은 오늘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쌀과 과자 등 다양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공연과 나눔이 어우러진 이번 마더스데이 행사는 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한인 어르신들과 후원사들이 서로를 감사하는 따뜻한 공동체의 장으로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김범상입니다. 한인타운 업계들도 마더스데이 대목 잡기에 나섰습니다. 고물가 속에서도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전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파격적인 할인과 풍성한 사은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의 가전과 생활용품, 화장품 매장이 마더스데이를 앞두고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김스전기는 최대 50% 할인 특가 세일을 진행해 가격을 낮췄고 특별 이벤트를 통해 상품권 증정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도 분주합니다. 로디오 화장품은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기프트 컬렉션을 중심으로 최대 54%까지 가격을 낮췄습니다. 실용성을 갖춘 세트 구성으로 선물 고민을 덜어준다는 전략입니다. 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지만 한인 업소들은 마더스데이 할인 행사를 통해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차기 회장 선거에 돌입합니다. 오늘 회장단 후보 등록에서 양학봉 후보와 광문철 후보가 입후보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경선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50대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단 후보 등록 마감이 오늘 사무처에서 진행됐습니다. 마감 시간인 정오까지 접수된 입 후보자는 양학봉, 광문철 후보 등 2명. 지난해에 이어 경선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입 후보자 검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며 제50대 회장단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질 것이 확정됐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5월 정기이사회가 있는 세 번째 주 2주 전에 첫째 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5월 5일 날 낮 12시 정오에 후보자 등록을 받고 이때부터 이제 양쪽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선거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호 추첨에서는 양학봉 후보가 1번, 광문철 후보가 2번으로 결정됐습니다. 각 후보는 함께할 회장단을 소개하며 제50대 회장단의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타민족들의 많은 유입을 위해서 일단 BTS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육각길로에서 노르만디하고 벌문 사이에 아치를 세우면서 정확하게 그 타운의 그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상공회소 회장님은 기한이 1년밖에 없습니다. 그 1년밖에 없는 시간에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우리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인 상권을 부흥시키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당초 LA 한인상공회의소 내부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통해 분열을 억제하자는 의견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측 회장단이 팽팽한 경쟁 구도를 보이면서 50대 회장단 역시 49대 회장단에 이어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오늘부터 두 후보를 포함한 각 회장단은 경선이 치러질 때까지 공식 선거 활동에 돌입합니다. 차기 회장단은 오는 19일 저녁 정기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직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연속 한국 화물선 사고를 거론한 건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 동참을 압박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국 화물선 폭발 화재를 이란의 공격 탓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해당 선박이 단독 행동을 결정했다가 공격을 받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They were not in the cavalcade of ships. They decided to go it alone, and their ship got the hell knocked out of it yesterday. 전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화물선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안전을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공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도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압박했습니다. We hope South Korea would step up, just like we hope Japan would step up, just like we hope Australia would step up, just like we hope Europe steps up. 다만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공격에도 아직 휴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군의 군사 행동도 방어 작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를 논의할 거라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개시하기 전날 이란에 미리 알렸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종전 협상의 압박 수위는 높이면서도 전쟁 재개라는 파국은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 내 IT 업계 구조조정과 깐깐해지는 비자 심사로 전문직 취업 비자 H-1B 신분 한인들의 미국 체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H-1B 취업 비자는 직장을 잃으면 곧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H-1B 소지자는 해고 후 60일 안에 새 직장을 찾지 못하면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채용 시장이 얼어붙고 비자 심사까지 까다로워지면서 이 기간 내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시애틀 타임스 등 보도에 따르면 체류 불안정성이 커지자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자 문턱이 낮은 캐나다나 유럽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적 리스크로 인한 인재 유출이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전기 자전거 사고가 430%나 급증해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어린이병원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관련 외상 환자가 2022년 대비 5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시속 20마일이 넘는 고속주행과 불법 개조, 헬멧 미착용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일부 청소년들이 번호판 없는 전기 오토바이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등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전문의들은 자녀의 안전을 위해 부모가 전기자전거 구매 전후 자녀에게 철저한 도로규칙 교육과 안전장비 착용 지도를 반드시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엘크그로브에 위치한 스카이리버 카지노에서 개장 이래 역대 최고액인 100만 달러대 잭팟의 주인공이 탄생했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산호세 거주 태미 오씨로 지난 4월 23일 3달러를 베팅해 무려 약 108만 달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1년 전 큰 수술을 받았던 남편과 함께 당첨 순간을 지켜본 태미 오씨는 기쁨의 눈시울을 밝혔습니다. 당첨금으로 평소 가족의 꿈이었던 마우이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지노 측은 모든 잭팟 뒤에는 특별한 삶의 이야기가 있다며 태미 오씨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이번 잭팟은 휠 오브 포춘 슬롯 머신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카지노의 역대 최고 당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어제 4일 만에 3대 주스가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던 흐름을 하루 만에 랠리 모드로 전격 뒤집었는데요. 어제 6주 만에 최대 낙폭으로 무너졌던 다우존스가 낙폭의 64%를 복구하는 데 그친 반면 내스닥과 S&P 500은 이틀 만에 또다시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완화되며 국제 유가와 국채 금리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ISM 서비스 PMI는 전망치를 소폭 밑돌고도 22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유지했고 구인 건수는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전망치를 웃돌며 고용시장의 견조함을 나타냈습니다. 알파벳과 아마존이 각각 나흘과 이틀 연속 최고치를 돌파한 반면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인 팔란티어는 조용히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메모리와 반도체 섹터의 강세를 주도하며 패닉 바잉을 유발한 건 바로 인텔이었는데요. 애플이 대만 TSMC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칩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인텔 그리고 삼성전자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인텔은 장중 15%까지 급등하며 최근 5주간 무려 168%나 폭등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둔 AMD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고조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